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외국인 매수가 핵심.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피 안정적인 등락, 반면에 코스닥만 강세. 두 번째, 외국인 본격 매수 언제부터일까? 세 번째, 레키로나주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대응 전략은.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등 양상이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의 상승세, 코스피는 0.7%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안정적인 반등 구도가 나타나는 과정인데, 코스닥은 오늘 특히 정부에서 코스닥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좀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은 지수 측면에서는 여기서는 낙을 거듭하는 과정이고 안정적인 구도로 계속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2600억의 매수 우위를 합니다. 외국인 가운데서도 코스닥 쪽으로 또 집중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까만머리 외국인들이죠. 이런 쪽에서 단기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은 오늘 시세를 붙이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2300억 매도 우위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가 오늘 또 많이 팔잖아요. 어저께 금융투자가 좀 사더니만 오늘 또 바로 파는 모습이죠. 금융투자는 워낙 단기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고 또 차익거래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또 한 가지 금융투자는 고유 계정이라 해서 자기들 돈으로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연기금 쪽에서는 오늘도 3,900억의 거래소 매도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면은 LG화학, 삼성 SDI, NC소프트, 시젠 정도고, 매도한 종목을 보면은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LG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파는 거죠. 어저께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들이 주도주 맥락군들을 조금 편입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은 일부 종목 LG화학, 삼성 SDI, NC소프트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시 또 다 매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특히 액티브 쪽의 자금들이 아직은 적극적으로는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그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예상대로 안정적인 구도죠. 특히 재무장관, 요번에 앨런, 지난번에 연준 의장을 했던 앨런, 이 사람이 여성분이죠. 예, 이분의 남편은 노벨 경제학자도 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나스닥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미국 시장도 좀 등락을 있겠지만 기조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요즘 이제 좀 고민스러운 것이 미국의 금리, 즉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과연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는 분위기거든요. 이번에 미국의 연준은 FOMC는 26일, 27일 날까지 열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8일 날 아침에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준은 기존의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단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는 이유는 역시 달러가 아직은 외국인들 쪽에 유리한 쪽이 아니죠. 달러 강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에요. 꺾일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도 우호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이고, 또한 현재 외국인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시장 쪽에서 들어오는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은 MSCI 신흥국 지수 내에 한국 비중이 빨간색인데요. 좀 줄어들었다가 정체 상태잖아요. 그리고 블랙락이 운용하는 MSCI 신흥국 ETF 이 내에서 한국 비중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상황으로 좀 나오면서 이것이 다시 조금 위쪽으로 가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 시점인데 멀지는 않아질 것 같아요. 그런 시점까지는 외국인도 소강 상태일 것이고, 또한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들도 빨간색인데요. 지금 좀 왔다 갔다 정체 상태죠. 액티브 자금들도 여기서 좀 꺾인 상태에서 다시 이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지수가 또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은 종목별로 중심으로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 투자가들 특히 연기금은 오늘도 매도를 했잖아요. 코스닥 거래소 합쳐서 오늘까지 1월 들어서 연기금은 6조 2천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연금의 입장을 봤을 때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과연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코스닥 비중을 높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시장의 주도주 맥락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 제약, 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인데 중요한 것은 순환을 계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큰 아웃라인을 잡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셀트리온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세 종목군들 마찬가지죠. 똑같은 공통점은 오늘 거래량이 줄었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거래가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급한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막 빠질 때 겁나기 때문에 막 파는 이러한 급한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이 426억의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물론 좀 아쉬운 모습이죠. 장중에는 오전에 좀 크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잖아요. 오늘 오전에 외국인이 좀 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가 좀 늘어나면서 마지막에 매도가 많아지는 모습으로서 426억 매도 우위가 나타나는 모습. 헬스케어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을 잘 다져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오전에 좀 사다가 오후에 가서 좀 파는 이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특히 오늘 외국계 창구를 보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9시 5분까지 시티그룹에서 13,600주를 매수를 하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9시 30분에 외국인들 집계가 되는 것이 그걸 포함해서 29,600주 이렇게 집계가 나오는 것이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측면.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51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 제약도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막판까지 크게 많이 외국인 매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죠.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은 이제 급한 매도 물량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물론 여기서 장대의 양봉이 나오면서 크게 올라가면 좋은 것이죠. 예, 그러나 너무 급하게 그렇게 서둘러 생각하지 마시고 바닥을 잘 다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구독자분 가운데서 한 분께서 댓글을 남긴 건데요. 의미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셀트리온 주식이 공매도 세력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분도 잘 몰랐다는 것이죠. 3일 전에 대여 수수료면 몇백 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정권사에서 공매도 세력들 빌려주고 받은 수수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주식 대여 서비스를 해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주식이 공매도 세력들에게 넘어가서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거래하시고 계시는 정권사에 전화를 하셔서 주식 대여 서비스를 반드시 해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야기인데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지금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구독자분 가운데서 댓글에서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요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건들이 생기면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론에서는 나쁜 쪽 이야기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들은 좋은 쪽 이야기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약 54% 정도 감소 효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거보다 더 높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중증화로 되는 것이 레키로나즈는 4.4%, 그 다음에 대조약은 8.7%니까 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중증화가 되는 것도 보면은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잘 보시면은 감염 후 바이러스의 세포내 침투가 이미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라면 항체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할 시기가 지난 경우이며
따라서 중증화를 방지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레키로나즈는 7일이잖아요. 7일 이전에 맞으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좀 더 숫자를 높일 수 있었는데 이 부분들, 즉 7일 이상 지난 사람들한테도 이 레키로나즈를 투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쉬운 거는 50세 이상의 중등증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서 비교가 된 위약으로 표시된 사례는 가짜 약이란 뜻이 아니라 표준 치료법, 즉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을 투여한 대조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데시비르하고 덱사메타손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투여한 사람들하고 레키로나즈를 투여한 환자들하고 비교를 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임상시험에서 생명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가짜 약을 주고 죽음을 관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조군도 기존 치료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야 한다. 그 결과를 보면은 대조군을 그렇게 치료한 결과 46명의 경증 이하의 환자는 한 명도 중증화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죠. 57명의 중등증 환자에게 대조군의 약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투여를 했더니만 이 중에서 9명이 중증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레키로나즈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 명도 중증화하지 않은 경증 환자에서 대조군보다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가는 경우죠. 레키로나즈를 투여한 쪽은 7.2%인데 이에 비해서 대조약인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을 맞은 환자들은 중증으로 가는 것이 15.8%나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3상에서 환자 수를 늘려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사망이 없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안정성의 문제라고 보고, 전체적인 사망자가 없을 확률이 1.21%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204명의 레키로나즈 치료군에서 우연히 사망자가 전혀 없을 확률은 1.21%밖에 안 된다. 따라서 거꾸로 말하면 이 약의 치료가 유의하게 사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치료제 허가 시 조기 선제 검사와 항체 치료제 투여를 패키지로 묶어서 누구나 쉽게 검사와 항체 치료를 동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선제적으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질 경우 치료제의 효과는 임상 데이터 이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이것이 전염을 원점 차단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은 신광식 박사님이시고 서울대 약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그나마 우리도 한번 접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특히 이 이야기에서 나온 이 바로 진단 키트죠. 셀트리온이 샘피뉴트, 이것은 BBB와 공동 개발했잖아요. 항원 진단 키트. 그 다음에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한 항체 진단 키트 디아트러스트, 요것으로 진단을 하면서 레키로나즈를 세트로, 패키지로 같이 다 하자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은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레키로나즈는 7일 이전에 투여를 하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되게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모델 케이스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은 이러한 어떤 대비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리제네론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이게 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잖아요. 지금 일부 기사를 보면은 병원에서 렘데시비르나 리제네론의 약 같은 경우에 뭐 먼지가 쌓여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2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정부가
125만 회분을 추가로 구매를 했. 이게 얼마냐면은 2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지금 미국에서 한 이유는 뭐냐면 올해 상반기 내에 입원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를 보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입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진단과 더불어서 거의 동시에 치료제인 레키로나즈 또 리제네론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 이런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진행 과정들은 여전히 예상대로 진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보유의 관점으로 계속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는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가능하시면 좀 참으시면서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